안녕하세요. 류마티스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혈관염, 바스큘라이티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혈관염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은 일단 혈관염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혈관염 질환 중에서 Giant Cell Arthritis, Takayasu Arthritis, Granulomatosis with Polyangiitis, 그 다음에 Eosinophilic Granulomatosis with Polyangiitis 네 가지 질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관염, 바스큘라이티스라 함은 말 그대로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은 바스큘라 루멘,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겠죠. 그러면은 조직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자체의 증상도 유발할 수가 있겠어요. 뭐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뒤쪽 조직에 이스키미아에 의한 증상을 일으키는 게 특징인 여러 가지 질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혈관은 아주 큰 혈관, 라지 베슬들, 그리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미디움 베슬들, 그리고 아주 작은 arteriole들이나 베뉴, capillary 이런 거를 포함하는 small vessel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각 혈관염들은 대체로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류에만 손상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혈관염을 분류할 때는 주로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지 베슬 바스큘라이티스로는 Giant Cell Arthritis,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카야스 아르트라이티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Medium Vessel Vasculities로는 Polyarthritis nodosa, 그 다음에 Kawasaki disease 이런 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Small Vessel Vasculities로는 이제 그 ANCA-related vasculitis라고 하는 Microscopic polyangiitis, Granulomatosis with polyangiitis, 그 다음에 Church-Strauss disease, 거기에다가 이제 Cryoglobulinemia, 그 다음에 Hemocyaline purpura, 그리고 기타, 루푸스 같은 류마티스 질환에 동반되는 바스큘라이티스.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에 뭐가 포함이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막 그렇게 자세하게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은 충분합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Small Vessel Vasculities랑 연관이 있는 특이한 자가 항체가 바로 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ANCA라는 자가 항체입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요거는 이제 뉴트로필에 반응하는 자가 항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뉴트로필 중에서도 사이토플라즘에 주로 반응하는 항체가 있고 뉴클리어스, 핵 주변에 주로 반응하는 항체가 있다 그래요. 정확히는 이제 핵보다는 이제 페리뉴클리어스에 반응하는 항체인데, 그래서 사이토플라즘에 이런 식으로 반응해가지고 사이토플라즘이 굉장히 잘 보이죠. 이런 항체는 사이토플라즈믹 앙카라고 해서 C 앙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뉴트로필에서 프로티네이즈 3, PR3라는 효소에 대한 항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C 앙카는 Granulomatosis with polyangiitis, Wegener granulomatosis라고 부르는 그 질환에서 발견되는 항체고요. 핵에 반응하는 항체는 Perinuclear 앙카, P 앙카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Myeloperoxidase, MPO라고 하는 효소에 대한 항체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혈관염 중에서는 Microscopic polyangiitis, Church-Strauss syndrome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꼭 혈관염에서만 나오냐면 그건 아니고 ulcerative colitis에서 P앙카가 나오죠. 기억나시죠? ulcerative colitis에서는 P앙카, 그 다음에 Crohn disease는 아스카 이게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라고 하는 질환에서도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 항체들의 이름, 그리고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지, 이제 세포질 패턴인지 핵 주변 패턴인지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이 어떤 질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요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대세포 동맥염 Giant Cell Arthritis부터 봅시다. 요거는 다른 말로 Temporal Arthritis라고도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귀 앞을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추행하는 Temporal Artery, 여기에 염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염증에 의한 증상들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템포럴 아터리만 침범하냐면은 그건 아니고 이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분지에 나오는 다른 혈관들도 다 침범을 하는데 가장 이제 처음 호소하는 증상이 이 두통, 특히 이 템포럴 이 부분의 증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요. 염증 때문에 일단 만성 두통이 있겠죠. 요 관자놀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만성 두통을 호소할 텐데 이때 요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부분을 잘 만져보면요. 원래는 그 귀 앞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템포럴 아터리가 팔딱팔딱 뛰는 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만져보세요. 한번 그쪽 만져보면 이게 박동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환자에서는 그 두 동맥이 이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펄스가 잘 느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염증 때문에 부어가지고 여기 써있나? 여기 안 써있네. 제 강의록에 넣어놨는데 그 염증 때문에 부어가지고 마치 딱딱한 끈, 콜드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고요. 그걸 이렇게 누르면은 텐더니스가 있다. 이런 걸 동반하는 게 특이한 증상입니다. 거기다가 요 통증이 이제 관자놀이보다 더 내려와가지고 요 턱 부분까지. 특히 우리가 음식을 씹거나 하면은 요 턱뿐만 아니고 요 관자놀이 부분의 근육도 쓰기 때문에 그런 게 그 통증이 조금 더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여러 동맥을 침범해가지고 이스키미아를 일으키기 때문에 TIA, vertigo, hearing loss 이런 신경계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올타를 침범해가지고 aortic aneurysm 같은 거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는 subclavian artery, axillary artery 이런 거를 침범해가지고 팔에 ischemic pain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게 carotid artery의 여러 분지를 침범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눈에 가는 동맥에 영향을 미치면은 이게 실명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잠시 혈관이 막혔다가 뚫리는 일시적인 시력 손실, transient visual defect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amaurosis fugax라고 하고요. 이걸 일종의 눈에 생기는 transient ischemic attack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눈에 가는 혈관에 심각한 이스키미아가 생겨가지고 시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anterior ischemic optic neuropathy라고 하고 이때는 정말 이제 눈에 스트로크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안저 검사를 해보면요.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창백해진 그런 안저 소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 시각 증상이 가장 위중한 합병증이고요. 이 외에 에오르타에 염증이 생기면은 aortic aneurysm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giant cell arthritis 환자는요. 그 저번 시간에 다뤘던 류마티스성 관절 다발근통 polymyalgia rheumatic라는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polymyalgia rheumatica 환자는 그 proximal muscle들이 막 아프면서 굉장히 뻣뻣한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요게 이 PMR이 giant cell arthritis랑 관련이 깊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겠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한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검사가 temporal artery biopsy라는 거를 해야 돼요. 그 temporal artery 조직을 얻어가지고 병리 슬라이드를 보고 염증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검사 꼭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단 이때 giant cell arthritis를 의심해가지고 이 검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일단 oral glucocorticoid는 빨리 주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검사를 그렇게 바로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 사이에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옵시를 일단 하는데 뭐 당장 오늘 해가지고 내일 검사 결과 나올 것 같으면 조금 지체를 하겠지만 요거 일정을 잡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럼 GC에 확진하기 전까지 골코콜티코id 쓰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치료는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GCA는 아니었다. 그래서 뚜렷한 그 자연성 아트라이티스는 없이 대신 폴리마이알지아 류마티카의 증상만 있다. 그렇다면 로우 도스 글루코콜티코이드만 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요 폴리마이알지아 류마티카의 특징이 로우 도스 글루코콜티코이드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응이 확 좋아지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에 자연성 아트라이티스가 있는데 심각한 그 organ involvement는 없다. 그러니까 뭐 시야 손상이라든지 신경학적 증상까지는 없다. 그렇다면은 스테로이드 주는 양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intermediate to high dose oral glucocorticoid를 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시야 손상이 있었다든지 하는 등 치료가 매우 급하다. 그렇다면은 아주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IV로 펄스로 쏴줘가지고 며칠 동안 유지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후에 intermediate to high dose oral glucocorticoid로 유지 치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라지 베슬 바스큘라이티스 종류들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타카야수 동맥염, 타카야수 아트라이티스인데요. 방금 전 자연스 아트라이티스랑 비슷하게 요것도 그 큰 동맥들을 주로 침범하는데 요거는 aortic arch 그리고 요 aorta에서 artery가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그 부분들 요 부분들을 주로 침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디를 잘 먹냐면은 이런 사진들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그 브라키오세팔리가토리가 나가고 이 서클라비안 아토리가 나가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원래 서클라비안 아토리가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딱 그런 부분들을 잘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면 이제 팔로 가는 동맥들의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left subclavian artery를 침범해서 혈관이 좁아졌다. 그러면은 왼쪽 팔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요. 왼쪽 팔을 많이 쓸 때, 노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쪽에 ischemic pain이라든지 claudication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썰 때 이게 통증이 생기는 걸 우리가 이제 vascular claudic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심하다 보면은 거기에 얼서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몸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constitutional symptom들, 이제 fever, fatigue, weight loss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기타 자가 면역 질환의 특징인 arthralgia, myalgia 물론 동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카야수 아트라이티스는요, 10대에서 40대 정도의 젊은 동양인 여성에서 흔한 질환이다 그래요. 아마 그래서 일본에서 요 처음 병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큰 혈관들이 막히면은요, 당연히 그 뒤에 혈관들에서도 펄스가 잘 느껴지지 않겠죠.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는 라디얼 펄스가 잘 느껴지는데 왼쪽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펄스 데피시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혈압을 재보면은 실제로 양팔의 혈압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부분이 좁아지다 보면요. 그 서클라비안 알터리 같은 게 좁아지면은 그 어깨 부분에서 그 청진기로 그 부분에 잡음 같은 거를 청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타카야수 아트라이티스가 주로 서클라비안 알터리를 침범하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그 에오르타에서 갈라져 나오는 혈관이기만 하면은 어디든 침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지에서 혈압 차이가 나면서 이제 꼭 뭐 팔에만 이게 인볼브 하는 게 아니고 사지 전체에서 혈압 차이가 나면서 뭐 열이라든지 피로감, 관절통 이런 constitutional symptom을 호소하고 만약에 거기에 ESR이나 CRP처럼 inflammatory marker도 상승해 있다. 그러면은 타카야스를 유력한 진단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진은 주로 영상의학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에어틱 애뉴리즘이 있다. 그렇다면은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 에오르타라든지 미디아스타이넘이 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요거는 꼭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안지오그래피라든지 아니면은 CT, MRI 안지오그래피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혈관이 좁아진 것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로 하고요. 이미 좁아진 부분은 혈관 수술이라든지 스텐트 시술 이런 걸 통해서 혈관을 넓혀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끊기 어렵다면 메토트렉세이트를 같이 쓰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감별해야 할 질환은 코악테이션 오브 에올타인데요. 이거 무슨 병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에올타가 내려가는 그 부분, 에올타 갈치가 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거기가 이렇게 좁아진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요거는 상지는 고혈압인데 하지는 혈압이 낮게 되겠죠. 그래서 상지끼리는 혈압이 같고 둘 다 높은데 하지끼리는 혈압이 같고 둘 다 낮다. 그러면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양팔의 혈압이 차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타카야스는 근데 타카야스는 그거에 비해서 보통 양팔의 혈압이 보통 달라요. 그걸로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타카야스는 fever, fatigue, weight loss 이런 만성 염증에 의한 증상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베슬 바스큘라이티스 두 가지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미디엄 베슬 바스큘라이티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카와사키 디지스랑 폴리아르트라이티스 노도사 두 가지가 여기 포함이 돼요. 근데 가와사키는 시험에 잘 나오기는 하지만 소아과 질환이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아르트라이티스 노도사는 시험에 그냥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USML에도 정말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거 무슨 병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 그냥 바로 스몰 베슬 바스큘라이티스 하도록 할게요. 먼저 볼 것은 다발혈관염이 있는 유가종증 granulomatous with polyangiiti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흔히 우리가 베게너 유가종증 Wegener's disease 또는 Wegener's granulomatosis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베게너라고 할게요. 이 질환은 염증으로 인해서 상부와 하부 호흡기에 유가종 그래놀로만을 타는 게 생성하는 게 특징이고요. 거기다가 예전에 제가 RPGN 다룰 때 이 질환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RPGN 형태로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베게너는 상부 호흡기, 코 부분의 괴사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어디에 일으키냐면은 부비동, paranasal sinusitis에도 사이너스 그런데도 이제 괴사와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코 점막의 그 화농성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궤양 막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심하면은 비중격 천공, septal perforation까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제 코에서 누런 콧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피랑 같이 섞여서 나온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비중격 천공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적이죠. 이 비중격 천공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뭐 이 베게너 유가종증 대표적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USMLE 종종 나오는데 코카인 이렇게 코로 이렇게 흑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격 천공이라는 게 마약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베게너 유가종증의 특징이니까 이거 좀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거기다가 이제 귀뿐만 아니고 코뿐만 아니고 귀에도 염증을 잘 일으킨다 그래요. 근데 이 귀 염증은 중이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이도염 외이도염 오타이티스 익스터너죠. 그것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경 오토스코프를 이용해 가지고 귀 안쪽을 보면은 외이도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궤양도 생겨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하부 호흡기도 침범해 가지고 비슷한 증상을 일으켜요. 이때는 기침이나 객혈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엑스레이로 이렇게 찍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덩어리 같은 것들이 크고 작은 게 덩어리 같은 게 이제 크고 작게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그 안쪽에 이렇게 캐비테이션이 생기고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장에 RPGN을 일으킨다면은 단백뇨, 혈뇨, RBC 캐스트 이런 게 소변에 나타나면서 이제 크레아티닌이 확 오르고 몸이 붓고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많은 경우 피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피부 증상까지 외우면은 좀 너무 어렵죠. 이제 이게 그렇게 시험에 중요하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 루코사이토클라스틱 안자이티스, 그다음에 파이어더마 갱그레이노섬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에서 잘 나오는 피부 병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것까지도 자가 면역성 질환들하고 비슷하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상에서는 염증 때문에 ESR-CRP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만성 염증에 의해서 아네미아가 생기고 그 다음에 WBC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앙카죠. 웨게너 디시즈에서 나타나는 특이적인 자가 항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앙카, 피앙카 뭐 둘 다 검사를 시앙카, 피앙카 보통 두 가지 검사 같이 하는데요. 시앙카가 양성이 나오고 다른 웨게너 디시스의 그런 그 임상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 뭐 그러면은 그냥 웨게너 디시스 진단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나오면은 확진하고 뭐 더 이상 뭐 특이한 검사는 필요 없는데 이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RPGN이 있을 거니까 레널 디스피션시 생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변에 헤마추리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틴유리아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으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렁에 크고 작은 노들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캐비테이션까지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브론코스코피를 하면은 이건 사실 브론코스코피 괜히 하는 건 아니고 그 샘플을 얻으려고 조직 샘플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염증 때문에 tracheal narrowing, ulceration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검사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 다 해야 되냐면은 그건 아니고 애매할 때 하나씩 하는 검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가끔 이것저것 해가지고 진단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조직을 얻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요 슬라이드 사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약간 이 말발굽 모양으로 핵이 늘어선 multinucleated giant cell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런 multinucleated giant cell이 그래뉼로마에서 발견되는 세포라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래뉼로마가 있구나. 웨게너 디시스를 진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치료는 글루코콜티코이드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로 관의 유도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메토트렉세이트나 아자사이오프린 같은 것으로 유지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주제, Churg-Strauss 신드롬 봅시다. 이것도 영어로 이름이 Eosinophilic Granulomatosis with Polyangiitis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들 그냥 척스트라우스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전반적인 증상은 다 방금 말씀드린 웨게너 디시스하고 비슷해요. 호흡기 침범하고 그 다음에 키드니 RPGN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바스큘라이티스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때는 에오지노필이 또 같이 올라가니까 에오지노필 하면은 뭐 알레르기 이런 게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알레르기 같은 증상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천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있는데 말초 조직에 에오지노필까지 올라갔더라.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피앙카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척스트라우스 신드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사실은 실제 임상에서 이런 환자를 만나면 굉장히 진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실 굉장히 드문 병이고 증상이 막 그렇게 뾰족하게 특이적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검사실 소견을 한 방에 쉽게 주니까 크게 진단이 어렵지는 않고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게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신경병증의 양상이 모노뉴라이티스 멀티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해석하시면은 모노뉴라이티스,
하나의 큰 신경다발의 염증이 일어나는데 멀티플렉스, 그런 게 여러 곳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에 이름 있는 신경들이 있잖아요. 뭐 axillary nerve, radial nerve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신경다발 큰 거 하나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신경의 기능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라디얼 너브에 신경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랫팔, 포어암하고 손목 그런 게 익스텐션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손등 부분의 감각이 또 소실된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러면 우리가 라디얼 널브 팔씨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정 신경의 팔씨를 시사하는 소견들이 우리 몸에 여러 군데 동시에 나타난다. 그런 거를 우리가 모노뉴라이티스 멀티플렉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마가 있는데 신경 증상도 있다. 그러면은 척스트러스 신드롬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은 기본적으로 에스마가 있으면서 에오즈노필리아가 있고 T양카가 나오면은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애매하면은 바이옵시를 해서 그라뉴로마, 그다음에 에오즈노필릭 인필트레이션 같은 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스테로이드고요. 만약에 오르간 침범이 너무 심하거나 스테로이드만 가지고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같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스몰 베슬 바스큘라이티스도 이외에 뭐 크라이오글로뷸린이나 뭐 할렌글로뷸린 혈증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픽 폴리안자이티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마이크로스코픽 폴리안자이티스는 국시에는 안 나오고 USML에도 거의 안 나오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SML, 크라이오글로뷸린이야. 이것도 국시에 안 나오는데 USML에는 가끔, 왜냐면 이제 시험관념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좀 나오거든요. 이게 가끔 나오는 거라 가지고 제가 그거는 강의록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하실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스큘라이티스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폰딜로아르트라이티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